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드사이언티스트 KJ입니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막걸리, 청주와 같은 전통주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막걸리는 단맛을 내기 위해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 감미료를 많이 넣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인공적인 단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평소에 막걸리를 직접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막걸리를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만들어 먹는 막걸리의 레시피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막걸리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는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찹쌀, 그리고 누룩, 그리고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스트,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이 있으면 막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만드는 용량을 설명해 드리자면 찹쌀은 500g, 누룩은 100g, 이스트는 2g, 물은 1.6L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은 상황에 따라서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찹쌀을 불려서 찜통에서 쪄서 고두밥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고두밥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찹쌀이 수분을 많이 먹게 되면 물이 덜 필요하고, 찹쌀이 수분을 덜 머금고 건조한 상태로 만들게 되면 물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1.6L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몇 번 해보시면서 물 양을 잡는 게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적당히 고두밥을 잘 만드셨다면 물은 1.6L를 넣었을 때 별로 실패할 확률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물량을 1.6L로 시도해 보시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막걸리를 만들 때 필요한 도구인데요. 먼저 이 쌀을 쪄야 하기 때문에 500g의 쌀을 찔 수 있는 찜통, 그리고 그 쌀을 찔 때 사용하는 배보자기와 면보자기, 찔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료를 섞어서 발효시킬 때 필요한 담금주 병이 필요합니다. 저는 4몇 몇 리터짜리 병인 것 같은데요. 한 3리터에서 5리터 사이의 병이 사이즈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락앤락에서 나온 담금주 병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손잡이도 있고 공기가 통하는 곳도 있고 패킹도 잘 되어 있어서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잘 섞어줄 수 있는 주걱이 필요합니다. 아무 주걱이나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오칠이 된 나무 주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이 잘 되고 굳이 삶거나 소독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시면 이 도구들을 막걸리 만들기 전에 수증기나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요즘 생활 환경이 깨끗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소에 주방세제로 설거지를 깨끗이 하고 굳이 소독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도 크게 별로 실패한 적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소독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 만드는 과정이 귀찮아지면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과정을 심플하게 만들어서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막걸리를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자, 막걸리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고두밥 짓기입니다. 고두밥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찹쌀을 깨끗이 씻어서 불려줘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찹쌀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데 거의 맑은 물이 나올 정도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계속 휘휘 저어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런데 깨끗이 씻는다고 너무 박박 문지르면 안됩니다. 쌀알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휘휘 저어서 씻어주세요. 쌀알이 깨져버리면 고두밥을 지을 때 고르게 익지 않습니다. 자, 이제 깨끗이 쌀을 씻었고요. 대략 3시간 정도 쌀을 불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쌀을 불리는 동안 누룩을 준비해주면 시간이 딱 좋아요. 누룩 100g을 사용할 거고요. 원래는 햇볕에서 반나절 정도 말려서 사용하라고 써있는데 요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LED 스탠드에 쌀 불리는 동안만 살짝 말려줄게요.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 쌀을 3시간 불려줬으면 누룩에 물을 부어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2시간 정도 물에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딱 쌀을 찌기 전에 쌀을 불린 후 물을 섞어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준비한 이스트를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자, 이제 고두밥을 지어 보겠습니다. 3시간 불린 쌀에 물을 빼줄 건데요, 이것도 30분 정도 빼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찜통에 물을 넉넉히 담고 배보자기를 바닥에 깔아주세요. 그리고 찜기에 물을 먼저 끓인 후에 준비한 쌀을 넣어 쪄줍니다. 불을 너무 세게 하면 가장자리 부분이 너무 푹 쪄져서 밥이 익어버려요. 그래서 약간 세지 않게 중간 정도 불로 쪄줍니다. 고르게 찌는 게 중요해요. 찌는 시간은 불 색이 따라 다른데요, 밥이 고르게 익었으면 완성입니다. 이건 경험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허옇게 푹 익어버리면 안 되고, 그렇다고 생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생쌀에서 딱 익기 시작한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네요. 대략 30분 정도 찌고 열어서 섞어주며 다 익었으면 빼고, 아니면 섞어서 더 익혀주면 적당한 것 같아요. 30분에서 50분 정도면 웬만하면 다 익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30분 정도 쪄줬어요. 이렇게 완성된 고두밥은 완전히 식혀줄게요. 잘 펴주고 맨 보자기를 덮어서 완전히 식혀줍니다. 덜 식히면 누룩과 이스트의 효소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식혀줘야 됩니다. 자, 이제 식힌 고두밥과 불린 누룩을 넣어줄 거예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섞기 전에 덩어리진 누룩을 잘 풀어주세요.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풀어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제 고두밥을 잘 넣어서 섞어줄 건데요, 고두밥에 수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저어서 물을 살짝 쌀이 먹게 하는 게 잘 되더라고요. 이제 발효만 해주면 됩니다. 대략 24에서 5도 정도 근방에서 발효를 시켜주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잘 섞어주면서 기다려주면 됩니다. 보통 4에서 7일 정도 발효를 시키는데요, 더울 때는 조금 짧게, 추울 때는 좀 더 길게 발효를 시켜요. 그리고 이건 취향 따라 다른 건데요, 짧게 하면 약간 달고 무거운 맛, 길게 발효하면 시고 가벼운 맛으로 나오더라고요. 취향에 따라 하루씩 조절해 보는 맛도 좋습니다. 발효가 되면서 쌀알이 위에 떴다가 시간이 지나며 가라앉게 되는데요, 완전히 다 가라앉으면 발효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4일 정도 발효를 시키고 쌀알이 다 가라앉지 않았을 때 걸러줬어요. 약간 단맛도 남아있고 정말 맛있네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술 거르고 병입하기입니다. 준비한 면보자기에 꾹 짜서 막걸리를 잘 걸러주세요. 그리고 준비한 병에 담으면 정말 끝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만들어 마시면 되고요, 3, 4일 정도 지나면 더 맛있어집니다. 탄산도 조금 생기고요. 취향에 따라 병 라벨도 만들면 정말 재밌어요. 저는 페트병과 와인병을 이용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막걸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막걸리는 가만히 두면 침전물들이 가라앉게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맑은 윗부분만 떠서 마시게 되면 청주와 비슷한 술이 되고요, 이 막걸리를 흔들어서 섞어 먹게 되면 탁주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의 막걸리는 도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을 1대1로 섞어주게 되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막걸리와 도수가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먹는 게 더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탕이나 시럽과 같은 첨가물들을 넣어서 먹게 되면 취향에 따라서 맛있는 막걸리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